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화폐 시스템,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돈의 융통,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은행에서 인체의 혈액처럼 심장이 막 공급을 하죠, 혈액을. 이게 지난 몇백 년간, 수백 년간의 자본주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요거 하나씩 다 기억을 해주세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요. 엄밀히 말하면 0에서 0.25, 밴드폭이에요, 얘네는요. 그래서 0%까지 내렸다고 하죠. 0%! 미국 0%입니다. 0%. 자, 그리고 유럽 기준금리 0%! 자,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 얘는 심지어 마이너스! 자, 그리고 영국 기준금리 0.5%. 최근에 0.1%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요만큼. 그래도 0.5%. 다 0에 숫자가 찍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예요. 1999년도부터 2017년. 여기에 2022년도니까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다가 최근에 찔끔 올렸다. 미국은 아직 안 올렸다. 자, 보이시죠? 7% 근방에서 계속 내립니다. 그쵸?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가 내려왔다. 알고 계시죠? 계속 내렸다. 2018년도에 미국 은행이 2.5%였다. 그리고 또 한 번 내렸던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1970년대 제가 언급드렸죠? 인플레 파이터 20%에서 쭉 내려왔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장기 하락 추세이다. 몇십 년간. 그래서 최근에 0에 가깝게 수렴이 되어 있다. 자, 미국, 유럽, 일본 다 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마이너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연준의 자산. 그래서 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뿌려서 사오는 거죠. 뭘 사왔어? 채권을 사왔습니다. 미국 국채하고 그리고 MBS라고 하는 채권을 사옵니다. 사실 주택담보부 저당증권 파생상품이라고 계속 언급드렸어요. 어쨌든 얘를 사와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사온 금액이 자 보면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굉장히 미미했어요. 이게 2조 달러니까 2조 달러.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상을 휩쓸었었죠. 코스피 지수가 당시 2080인가 890대까지 떨어집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이게 유럽발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연장성상에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때 달러를 무진장 찍어대고 MBS와 국채를 사들여서 2조 달러, 3번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무려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규모를 돈 찍었던 달러로 조금 회수한다고 했었어요. 조금 줄였었습니다. 바로 3조 한 8천억 근방까지 1조 달러도 못 줄였어요. 1조 달러도 달러를 회수를 못하고 결국은 다시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찍고 무려 9조 달러까지 늘어나 있다. 자, 이 돈이 어디로 왔죠? 이게 핵심입니다. 연준의 자산에 9조 달러까지 늘어났는데 이 9조 달러가 시중에 뿌려졌죠. 이 9조 달러가. 그쵸? 이게 바로 세상에 뿌려졌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실물 경제, 현물 경제로 갔어서 소비, 고용, 생산 이런 데 들어가서 실물 경제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대부분이 자산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 9조 달러가.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이 9조 달러가 바로 주식과 부동산과 암호화폐와 그리고 뭐 원자재건, 채권이건 다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다 오르는 기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금리의 시대가 끝나간다.
금리가 0이라는 말은요. 금리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자,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실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은행. 인체에 비유를 한다면 심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돈을 발행을 해서 가게, 기업들에게 공급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돌려요. 뭘 가지고, 어떤 칼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돌리냐 하면 금리라는 칼을 가지고 돌립니다. 근데 금리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하면서 돈의 양을 사실 조절했었어요. 금리라고 하지만 이꼬르 돈의 양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유식한 말로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란 말로 하죠. 엄밀히 말하면 신용창조 이꼬르 대출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A라는 사람이 돈을 맡기면 B라는 사람이 와서 찾아가고 다시 C라는 사람이 돈을 맡기면 D라는 사람이 와서 찾아가고 이렇게 A, B, C, D 하면서 대출과 예금과 대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의 양이 커지는 이걸 바로 어쨌든 신용창조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0으로 됐다는 말은 더 이상 금리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카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는. 그래서 뭐가 나왔죠? 이걸로 안 되니까 돈을 직접 발행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제로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다가 직접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가니까 직접 돈을 더 뿌렸다. 대출로는 부족하니까 급하게 돈을 뿌렸던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돈, 자본주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이 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금리 안에는 명확하게 뜻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저금리라는 말은요,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끝나간다는, 낮아진다는 의미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저금리의 추세였습니다. 최근에 올라왔었어요. 이유가 다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엄청난 양의 재정 정책, 그리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해서 생산에 대한 쇼티지들이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쉽게 언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가 계속 낮으면은요, 은행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심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죠. 왜? 금리가 낮으면 이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은행은 뭐냐 하면 예대 마진, 예금을 걷어가지고요, 대출을 해줘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와서 사실 기업이나 가게한테 돈을 빌려옵니다. 한국은행한테도 돈을 빌려오죠. 같이 빌려와가지고 그리고 대출을 해놓은 구조였는데 결국은 이 마진 자체가 기준금리를 0으로 때려버리면 또는 1%라고 하면 마진이 워낙 박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진이 0에 수렴한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금금리는 찔끔하고 대출금리는 쭉 올려버리니까 해서 그 마진 차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 기준금리가 0에 수렴을 하면 시중은행도 이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최근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점을 없애거나 그리고 1층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다거나 통폐합된다거나 증권은행 보험 다 통폐합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금리가 0에 가깝다는 거는 결국 금융기관의 순위, 파이가 계속해서 쪼그라든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난 수백 년간 가계, 기업, 정부, 이 자본주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죠?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주체가 민영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인이 있어요.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진짜 쩐주는 얘네들입니다. 이 기준점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뭐 기업이건 그리고 뭐 금융기관 파생되는 게 있겠죠. 제2금융기관, 제3금융기관 그리고 뭐 언론, 미디어 다 연관돼서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또한 정부의 자금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시스템이
끝나간다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0이라는 말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자, 그러면 미국에 남아있는 카드가 뭐냐? 한번 이 부분을 볼까요? 미국 중앙은행에 남아있는 카드는 뭐냐?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 두 번째, 일드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미 국채 금리의 상단 금리에 뚜껑을 딱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요. 그래서 국채를 막 매입하잖아요. 막 매입하면 국채 금리가 막 미친 듯이 튀잖아요.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 알고 계시죠? 국채에 자금이 막 들어오면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채를 막 팔잖아요. 채권을 팔면 금리는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쉽게 정리를 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만약에 경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금리가 막 미친 듯이 튀어. 그래서 국채를 막 매입을 해. 그러면 이 뚜껑의 상단을 정해놓고 막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하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취한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해버리면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이 다 파괴가 되죠. 대출 금리나 이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채 매입. 제가 아까 양적 완화 언급드렸잖아요. 양적 완화는 장기 금리, 결국 국채, 정부 부분,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MBS라고 하는 파생 상품인데 어쨌든 얘도 매입을 해서 정부 부분, 그리고 이제 질적 완화라는 거는 민영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바로 회사채와 주식까지. 일본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카드가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 정리하자고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 이 마이너스도 시중금리에 마이너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때리는 거예요. 아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도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 왜?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말고 시중에다가 돈 공급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돈을 맡기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과부하가 나옵니다. 이걸 쓰려고 해도 부작용도 크고요. 얘도 부작용이 커요. 그리고 회사채 매입한다는 것도 결국은 돈 찍어서 시중에다 뿌린다는 거잖아요. 돈을 무한히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카드가 끝나갑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긴 한데, 물론 제가 언급드리는 게 기존 현재 나와 있는 화폐 시스템이 뭐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큰 그림에서 중요한 건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 금리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경제학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하면은요, 금리가 0에 가깝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2% 고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리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올릴 때는 더 낮겠죠? 있을 수 있는 카드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다는 말은, 결국 제로에 가깝다는 말은 금리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없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진짜 어느 기점에 오게 되면 2030년 그 이유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계속 찍어댈 수가 없다. 그래서 탈달러화도 준비 중이다. 자, 그래서 현대판 화폐 시스템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언급을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언급드려요. 2008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 좀 전, 이 좀 후로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 사실 머릿속에도 계속해서 혁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를 머리를 열고 오픈 마인드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 것화시켜야 되거든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가기 때문에. 서정진에게 항상 말하죠. 관념의 허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머리를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2008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CBDC의 탄생, 제가 아까 오늘 금리, 화폐 시스템을 언급드렸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게 저는 CBDC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양적 완화와 새로운 통화 시스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메타버스와 NFT, 블록체인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CBDC, 새로운 양적 완화건, 통화량 공급이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0과 1의 세상, 비트의 세상, 디지털의 세상으로 세상은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쉐일 혁명, 알고 계시죠? 쉐일 가스, 모바일 혁명, 모바일 혁명이 바로 사물 IoT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죠. 공유경제와 클라우드. 자, 디지털의 세계로 0과 1의 세상으로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 중심에 사실 금융 시스템의 엄청난 문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실 기득권이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전 세계 엄청난 양을 주물거리는 그 기득권이 이 문명의 흐름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셀트리온을 언급드리면서 틈틈이 가끔 언급을 같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